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친절한 격리 카운셀러 박예진 팀장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비슷하시겠지만 요즘 회계감사 대응과 법인세 마감 때문에 정신이 없었네요. 법인 결산이 아직 안 끝난 분들이 계시다면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법인 결산을 완료하신 또는 하고 계시는 실무자님들, 대표자님들, 그리고 이제 그 세무사님들, 기장 담당자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네, 김소진님, 예은님, 포레우랑주님, 우유불린 푸꾸빵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이킴님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아주 행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금 예측을 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되나요? 네, 오늘은 많은 중소기업 현장을 경험해 본 결과 대표님들의 공통적인 고민이었던 통장을 분류해서 관리하는 방법과 고정지출을 분류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 불필요한 지출이 되고 있는지 자금 흐름 예측을 통해서 예상 현금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위와 같은 주제로 우리 회사의 고정지출 분류와 그리고 통장 쪼개기라는 방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혜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한 가지 사례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네, 2008년 2월 코스닥 상장사였던 주식회사 우영이라는 회사가 91억 원의 어음 상환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3월에 상장 폐지에 이르렀는데요. 이 회사는 81년도에 창업을 해서 삼성전자에 LCD 부품 공급을 하면서 종업원만 1,200명, 매출액만 2,600억 원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걸까요? 예를 들어 매출액을 100억 원으로 환산하면 3억 5천의 어음을 막지 못해서 부도가 난 것인데요. 네,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들이 들었던 흑자도산이라는 사례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네, 흑자도산의 사전적 의미는 기업이 흑자 경영을 하면서도 자금 회전이 잘 되지 않아 도산하는 것을 뜻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지금 우영의 도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저희 주제에 부합되는 한 가지만 가지고 오면 지금 보시는 부분이 이제 우영의 3분기 2007년 3쿼터 이제 그 분기 보고서의 항목을 떼왔습니다.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의 부분만 떼왔는데요. 보시면 이제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 저희가 유동 비율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동 부채를 갚을 수 있는가를 이제 판단하는 비율인 이 유동 비율은 117%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이 유동 비율이 120% 정도면은 뭐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근데 유동 자산의 이 항목을 보면은 이쪽 안에서 보면 유동자산의 재고자산의 비율이 이제 1217억 원, 단위는 억 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매출 채권도 261억 원을 이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유동 부채의 경우에는 매입 채무 단기 차입금 그리고 유동성 장기 차입금 이러한 현금이 유출되는 경우가 빨리 유출되는 이런 항목들이 많아서 실제로 이제 재고자산이 잘 판매가 돼서 매출 채권으로 되고 그리고 현금화가 되면 문제가 없지만 뭐 시장 상황이 변한다거나 아니면은 악성재고로 쌓인다거나 이렇게 되면 현금 흐름의 속도가 맞지 않아서 이러한 흑자 도산의 상황에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현금은 기업의 피와 같습니다라는 그렇죠. 말이 정말 많이 와닿는데요. 현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결산상으로 이익은 나지만 쓸 돈이 부족해서 문을 닫는 흑자도산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 이제 이 그림은 제가 직장인들이요 회계하라라는 책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네, 필독서죠. 네, 현금 흐름표는 혈액순환이다. 네, 현금은 팩트이고 이익은 오피니언이다. 돈을 버는 것은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다. 네, 경영자는 현금을 증가시키는 것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즉, 이 책에서도 현금 흐름이, 현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 또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나모리 가조도 그 저서 회계 경영에서, 그 현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기업의 혈액인 현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 번 거다, 이익이다, 현금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차이가 네, 있을까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1차로는 추월하고 2차로는 조금 느리고 그렇죠. 갓길은 더 느리게 정차하는 이러한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들어오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도 이러한 네. 속도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매출에서 계약이 되고 매출 진행이 되고 결제가 되고 통장에 입금되기까지의 이러한 순서가 되는데 사실 계약이 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현금이라고 인식하는 것들은 속도가 느리고 네. 실제로 통장 입금에 가까이 올수록 이제 현금 입금이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이 되고 매입이 진행이 되고 저희가 결제를 하고 할수록 뒤쪽으로 올수록 현금 흐름 유출의 속도는 빠르지만 앞쪽에서는 유출 속도가 느리겠죠. 그렇죠. 즉 결국에 이 기업의 현금이 유입되고 유출되는 것들이 각각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떠한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학습 주제는 5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 통장 쪼개기를 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통장을 쪼개는 방법과 사례. 세 번째는 고정 지출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와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 알고 마지막으로 경리나라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정 지출을 관리하는 방법. 이러한 순서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저도 어느 중소기업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이러한 고민들을 항상 하고 계십니다. 네, 중소기업 대표님 A씨는 자금 유동성이 궁금합니다. 현재 운전자금 대부분을 수시 입출식 통장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통장에서 수많은 이유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지만 정작 한눈에 파악은 어렵습니다. 이익은 나는 것 같지만 통장에 여유 자금이 없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현재 우리 법인 통장에 있는 자금은 네, 이러한 고민들을 항상 하고 계십니다. 대표님들은. 네, 우리 통장에 있는 자금은 운영 자금으로 충분한지, 그리고 현재 매월 고정비로 나가는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세금이 나가는데 세금으로는 얼마를 준비해 놔야 되지? 그리고 부가세가 나가야 하는데 부담이 너무 된다. 네. 그리고 법인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많은 대표님들께서 항상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도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대표님, 실무자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또 통장을 나눠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네. 많은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울근님이나 예은님이 말씀하시는 네. 것처럼 이제 소리 문제는 조금 이제 괜찮다 싶으면 다시 한번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네.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피드백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면 조정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통장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통장을 나누는 방법은 먼저 3개로 통장을 나눠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3개로 이제 수시 입출금 통장, 그리고 매출 대금과 매입 대금의 이출금이 발생하는 수시 입출금 통장 기준으로 관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급여 통장, 급여 자금 관련해서 4대 보험, 급여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체가 되는 급여 통장, 그리고 세금 통장입니다. 매출액의 10%를 이 세금 통장에 이제 비축을 하시고요. 이걸 가지고 법인세나 부가세를 이제 납부하시는 걸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지금 최소 3개의 통장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고정 지출을 관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장을 3개로 나눠서 수시 입출금 통장, 급여 통장, 그리고 세금 통장, 적어도 3가지의 통장을 분류해서 네. 자금을 조금 나눠서 관리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정 지출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이유일까요? 네. 먼저 고정 지출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으로 이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현금 흐름 안정화입니다. 고정 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현금 흐름이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용 감소입니다. 고정 지출을 눈에 보이게 관리하면 회사의 생산성도 높아지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고정 지출을 관리함으로써 중소기업은 비즈니스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금에 대한 리스크나 변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는 투자 가능성 확대입니다. 효율적인 비용 관리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 도입을 하고 시장 확장, 인력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비용 구조 개선입니다.
고정비를 관리함으로써 우리 회사의 업종과 규모의 더 효율적인 비용의 구조를 구축하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고정비의 효율적인 관리는 경쟁력 있는 비용 구조로 이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고정비가 줄어든다면 상품도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서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네. 고정 지출을 관리함으로써 단기적으로 기업의 성장도 조금 이끌어낼 수 있고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제 성장과 발전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궁금한 점이 보통 고정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네. 고정비와 이 고정 지출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정의하기가 정말 힘들었었는데요. 고정비와 고정 지출이 이제 말은 좀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 이제 대표님들이 말씀하실 때 고정비를 파악해야 된다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고정 지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정비는 기업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고정적인 비용을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고정비는 감가상각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하는 게 이제 감가상각비라고 하는데, 이 비용은 실제로 통장에서 나가는 건 아니지만 회계원리에 따라서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죠. 그래서 이익에 이제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역시 고정비의 한 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고정 지출은 회사가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러한 지출은 월말 결제 일정한 주기에 회사의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출금되는 지출을 포함하고요. 이렇게 그 고정 지출은 고정비와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요. 네, 좀 의미가 다릅니다. 단어의 정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정 지출은 매달 일정한 금액의 임대료나 이자 지출은 이제 이자 나가는 지출은 고정 지출이지만 감가상각비와 같이 실제로 통장에서 나가지 않는 비용은 고정 지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우리 회사의 고정비가 얼마야라고 했을 때 감가상각비도 포함해야 되는지 이런 비용을 구분을 같이 기준을 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 고정비와 고정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쉽게 얘기하면 고정 지출이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그렇죠. 우리 회사 통장에서 빠지는 돈인데 이게 정기적으로 네. 또는 주기적으로 아니면 일정한 금액이 나간다라는 부분을 고정 지출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고정비라는 것들은 네. 조금 이제 회계적인 우리가 관점에서 우리가 조업도나 생산량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렇죠. 그러한 이제 비용을 뜻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도 실제로 대표님들을 만나다 보면은 우리 고정비가 너무 많이 나가라고 했을 때는 네. 실제로 이 고정비보다는 고정 지출을 의미하는 경우가 더 네.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네. 이 고정 지출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러한 고정 지출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네. 쉽지가 않아요. 어떠한 어렵죠. 단계로 네. 진행을 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5단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네, 고정 지출은 이 5가지의 단계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우리 회사의 고정 지출을 먼저 파악하고 기준을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통장 내역 중에서 정기적으로 계좌이체 되는 거, 정기 카드 결제의 항목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고정 지출의 용도, 결제일, 결제 방식, 매입처, 그리고 내용, 그리고 금액을 정리하십니다. 이게 이제 꼬리표를 좀 달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같은 정수기라고 하더라도 이쪽 사무실에 있는 거랑 이쪽 사무실에 있는 거랑 어떤 거 파악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리 후에 이렇게 표에다가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각 한 달 동안에 이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누락된 지출 내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정 지출, 월말 결제 항목들을 월간 보고서에 기재해서 보고하면 정말 사장님이 이뻐하시겠죠. 네, 그러면 이 5단계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함께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우리 회사의 고정 지출 항목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네, 먼저 우리 회사의 고정 지출 항목을 설정해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언어의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고정 지출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고정 지출 항목의 상위 대분류 그리고 중분류 카테고리를 잡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지점이 있다면 지점에서 발생하는 고정 지출 또는 제조에서 발생하는 고정 지출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판매 관리비에서 발생하는 고정 지출이 있을 수 있겠죠. 보통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나누시고 발생할 수 있는 용도들은 지급 수수료, 통신비, 이자 납부, 급여, 그리고 사대보험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우리 회사의 업종과 특성에 맞춰서 네. 이 고정 지출의 항목을 조금 설정하는 단계군요.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생각하기로서는 뭐 카페를 운영한다라고 네. 하면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뭔가 원두를 구입하거나 네. 이러한 일정량의 금액이 정기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거는 네. 고정 지출의 성격이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분류 카테고리 이게 어디서 나가는지 네, 먼저 정의를 하시고 가셔야지 나중에 섞이지가 않아요. 네, 좋습니다. 다음 네.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네. 다음 단계는 통장 내역 중에 정기 계좌이체, 정기 카드 결제의 항목을 확인하시는 단계입니다. 보통 고정 지출을 구분하실 때 통장 지출로만 체크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법인카드로도 광고비, 통신비가 정기적으로 지출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정말 불필요한 지출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금 통장과 카드 내역을 파악해서 일자별로 정리해서 네, 관리하시면 됩니다. 네, 저도 네.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지출 내역을 한번 봤어요. 네. 근데 1,100원이 이제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네. 이게 뭔가 했더니 그 부가 서비스가 가입된 게 제가 알지도 못하던 것이 한 1년 반째 이렇게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쵸. 이제 개인도 내가 모르는 돈이 정말 맞습니다. 카드에서 많이 새는데 네. 기업은 더 심하겠죠. 뭐 20명, 뭐 10명 이렇게까지 막 쓰는 사람들이 다 다를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는 게 이제 네,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제 항목을 조금 더 구체화한다라는 단계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단계는 어떠한 단계일까요? 네, 다음 단계는 세 번째 단계는 고정 지출의 용도, 결제일, 결제 방식, 매입처, 내용, 금액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힘들게 일자와 거래처, 금액만 정리를 했는데 이거 결제 방식이 뭐였더라? 이거 누가 쓰던 통신비였지? 하고 또다시 엑셀로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 경험담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저처럼 두 번 일하지 마시고 최초의 카테고리를 잘 설정해서 네, 분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기에 용도라는 거는 어떠한 부분인가요? 용도는 어떤 용도로 나갔는지. 용도가 이제 사실 계정 과목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게 통신비로 나갔는지, 뭐 이제 지급 수수료인데 이게 세무사 비용이라든지, 뭐 지급 수수료도 그 안에서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급 수수료가 이제 용도라는 기준으로 잡히게 되고요. 이게 어떤 비용인지는 매입처 거래처 명이랑 네. 내용에다가 기재를 하셔가지고 관리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 고정 지출을 파악했으면 네. 이것들에 대한 디테일을 조금 이제 네. 정리하고 기록하는 단계라고 볼 맞습니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어떤 단계인가요? 네, 네 번째 단계는 네. 카테고리와 고정 지출 현황을 잘 관리한 이걸 현황을 가지고 한 달 동안의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이제 누락된 부분을 누락이나 중복된 부분들을 검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달까지 임차료가 나갔었는데 출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정 지출은 새로 사실 발생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뭐 구독료를 해지를 했다든지 네. 아니면 새로 이제 뭔가 구독료를 추가를 했다든지 광고가 추가돼서 이제 매월 결제되는 금액이 조금 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월별로 업데이트를 해서 현황을 관리하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현황 관리에는 네. 그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해드리는 거는 네. 이걸 업데이트를 하자라고 하면은 사실은 잘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태스크를 부여할 때는 일과 사람과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업데이트하는 일에 누가 언제 어떠한 주기로 한다라는 거를 정해 놓으시면은 이제 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방치되다가 사라지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은 어떠한 단계인가요? 네, 다음 마지막 단계는 네. 고정 지출 항목을 주간, 월간 보고서에 반영하는 단계입니다. 네. 네, 월간 보고서에 반영해서 추이를 보고요. 지출이 누락되거나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지출되는 금액 중에 내가 모르는 금액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발생된 지출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인지
대표님이 바쁘게 처리하시다 보니까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이게 막상 보니까 중요한 지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출들은 월간 보고에 보고해서 내가 모르는 거 대표님 이거 어떤 부분으로 나간 건지 알 수 있을까요? 해가지고 그 내역을 관리하셔서 1년 뒤에 다시 장부를 보시는 일이 없이 그리고 대표님의 기억에서 휘발되기 전에 빠르게 보고해서 체크하고 나의 업무 관리 영역에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관리하시면 네, 되고요. 네, 마지막 단계는 이제 저희가 이 보고의 단계.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라이브 강의를 이제 들었다고 하시면은 저희 이제 발생, 증빙, 금융, 검증, 보고 5개의 단계를 이제 아실 텐데요. 마지막 보고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들으면서 보는 느낌은 저희 이제 비용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네. 모든 비용에 그러니까 모든 통장의 입출금에 꼬리표를 단다라는 큰 대전제 하에서 이제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중에 특히 이제 고정적인 부분을 떼가지고 따로 한번 보겠다. 네. 의사결정에 활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네. 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으로 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앞서 설명하신 분들은 엑셀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엑셀로 정리할 때에는 이러한 서식을 통해서 정리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릴 거고요. 이제 저희 여기 이제 오시는 분들은 격리나라를 통해서 이 격리회계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격리나라 프로그램을 만약에 사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격리나라 프로그램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격리나라 프로그램 그 통장 계좌 조회 화면이고요. 금융 쪽에 이제 은행 탭에 계좌 조회 탭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측 상단에 설정을 누르면 계좌 조회 업무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쪽에 계좌 별칭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이거를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엑셀로 이제 계좌 현황을 관리하시는 네. 정리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으신데 격리나라에서 이렇게 계좌 설정해서 별칭과 조회 권한 등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둔 계좌별로 내가 필터를 걸어서 입출 내역을 빠르게 확인하고 검색하고 엑셀로 또 내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계좌 별칭 설정은 좀 꼭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좌 별칭 뒤에 보시면 국민001 이렇게 제가 이제 설정을 해놨어요. 이게 보통 이 이유는 계좌번호가 보통 이렇게 길잖아요. 근데 사실 이 계좌번호 전체를 볼 필요가 없이 계좌 별칭만 봐도 내가 한눈에 어떤 계좌인지 알수록 설정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계좌 별칭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넣어가지고 그렇죠. 이것들을 가지고 네. 빠르게 식별한다라고 맞습니다. 보면 네. 되고요. 실제로 이제 뭐 세무 대리인과 소통할 때에도 계좌를 얘기할 때 뒤에 뭐 3자리, 5자리 이렇게 네.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정리를 맞춰 놓는다고 하면은 자료를 주고받기에도 매우 조금 용이할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계좌 별칭은 네. 나만 할 수 있는 그 별칭이 아니라 누가 제3자가 봐도 이 계좌에는 이게 있겠구나라고 알 수 있게끔 설정해 주시는 것이 포인트고요. 네, 다음, 좋은 것 네. 같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프로젝트 활용하기입니다. 본사 이제 격리나라 프로젝트로 활용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격리나라 월별 손익보고서에서 고정 지출에 대한 것만 클릭해서 월별 추이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 현장명을 활용해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프로젝트 현장명에 본사 판관 공통, 본사 판관 고정 지출, 본사 제조 공통, 본사 제조 고정 지출, 뭐 국책 R&D 과제명이 여러 개가 붙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원금, 지원 사업명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프로젝트는 금액 분할은 가능하지만 그 하나의 거래건에 대해서 여러 개, 2-3개의 프로젝트를 걸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 쪼개진 한 항목에 2개의 프로젝트를 중복으로 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설정하실 때 우리 회사에 맞게 잘 기준을 잡고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네. 설정을 해서 이제 네. 비용을 1차적으로 분류하는 단계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아, 네. 예를 들면 뭐 통신비 5만 원에 뭐 판관비도 걸고 뭐 고정 지출도 걸고 이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카테고리를 기준을 잘 잡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설정하시는 거를 이제 보면은 먼저 이제 이자 비용, 그 복리후생비, 고정 지급되는 인건비, 임차료, 건물 관리비, 뭐 전기 납입 보험료 이런 용도들의 용도와 프로젝트를 함께 설정을 해줍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증빙 탭에 그리고 출금 탭, 계좌 출금 지급 확인 네, 그쪽 네. 탭에서 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각 증빙에 설정하고 이 순서가 또 있어요. 경리나라에는 먼저 첫 번째 순서가 매입 지출 그 각 증빙 탭이에요. 그래서 이 탭에 먼저 프로젝트와 용도를 설정하시고 뭐 내용도 입력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계좌와 연결하면 출금 내역에도 그대로 반영돼서 따라가기 때문에 두 번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매입 지출에 먼저 설정을 하시고 지급 확인하시는 게 가장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매입 지출에 설정하고 나면 출금 내역 지급 확인에 대기 중인 건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들은 대부분 증빙이 없는 것들만 남아야겠죠. 네, 이자 비용이라든지 보험료, 뭐 4대 보험료 이런 것들이 이제 남을 건데 여기에는 출금 내역 지급 확인해서 프로젝트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문득 채팅창을 보니 너무 조용한 것 같습니다. 많은 네.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혹시나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은 어려웠다라던가 네. 이러한 것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라이브 방송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소통을 하기 위해 사실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전달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어요. 네.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자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네. 매입 지출 증빙에 네. 체크 안 하고 네. 은행하고 연결한 다음에 체크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따라가지가 않아요. 아, 네. 그러면은 이제 프로젝트를 매입 지출에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이제 은행에 있는 그 거래건과 연결을 해버리고 네. 나면 네. 이미 두 개가 하나로 묶여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프로젝트를 그 이후에 걸어도 네. 안 따라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용도와 아. 프로젝트 기반으로 손익보고서가 네. 나오기 때문에 용도와 프로젝트는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경리나라를 사용해서 보고서를 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용도와 프로젝트는 필수입니다. 네, 네. 이 부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입과 지출 증빙에 먼저 프로젝트 걸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과 연결 네.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제가 이제 손익보고서 이제 이렇게 고정 지출을 반영한 손익보고서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해당 탭은 보고서 탭에 영업보고서 그리고 손익 월별 보고서에서 상세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지금 1월부터 3월까지를 조회한 그 보고서고요. 여기에는 이제 각 증빙과 출금 항목의 고정 지출에 대한 프로젝트를 설정해서 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프로젝트 현장 보시면 본사 판관 고정 지출로 되어 있죠. 이거에 대해서 월별로 출금된 내용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인건비라든지 뭐 이제 기타 차량 뭐 리스비, 건물 관리비, 지급 수수료, 뭐 이제 세금과 공과금이라든지 통신비, 뭐 사실 복리후생비도 이제 고정 지출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3월 달에 데이터가 없는 거는 아직 인건비가 지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월별로 상세를 보게 되면은 상세 그 비용들을 보게 되면은 내가 임차료가 나갔나 안 나갔나 요거를 이제 여기서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증빙이 빠졌는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돈이 나갔는지 같이 크로스 체크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월별 손익 보고서로 보시는 것도 이제 추천드립니다. 네, 이정수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계정 항목은 판관비 계정과 고정비 계정이 설정이 안 된다는 거죠. 프로젝트로 가는 건 상관없고요. 라고 네, 질문을 맞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반에 이제 좀 많이 여러 개를 테스트를 해봤었는데요. 용도에다가 판매 관리비, 판관, 복리후생비, 뭐 제조, 복리후생비 이렇게도 나눠봤었는데 사실 손익보고서상에서 너무 이 계정들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나중에 엑셀로 다시 소팅해가지고 가공하는 작업이 한 번 더 생기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지금 제가 이제 판매관리비 계정이랑 고정비, 판매관리비 고정비, 제조의 고정비 이렇게 해서 나눈 이유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나눈 이유가 중복으로 걸 수 없기 때문에 대분류를 이제 본사 판관에서 두 개로 쪼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고정 지출이 아닌 거는 다 공통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렇게 설정하시는 방법이
네, 저는 요즘 쓰고 있는 네, 전략입니다. 네, 이제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네. 저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우리 회사에 어떻게 맞춰서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네. 사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기는 해요. 네. 이제 계정 과목에 저희가 사용자 계정 과목 설정이라고 해서 네. 이제 뭐 비용의 항목을 뭐 어떠한 뭐 복리후생비 이제 제조, 복리후생비 판관 뭐 이렇게 네. 나눌 수는 있으나 그렇게 나눠봤을 때에 이제 계정 과목이 너무나 길어져서 맞습니다. 한눈에 안 들어오고 아 이거는 나누는 실익이 좀 적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실제로 이 보고서를 보시는 분들은 대표님들 의사결정자인데 그렇게 길면은 사실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프로젝트로 나눠봐야겠구나. 네. 그래서 프로젝트로 지금 나누고 이거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회사의 고정비를 한눈에 대표님한테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또는 대표님이 파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렇게 지출 항목에다가 프로젝트와 용도를 거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보고서로 손쉽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장별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 프로젝트 현장별로 손익보고서에서. 그래서 현장별 비교 손익보고서라고 이제 경리단에 네. 또 있는데 만약에 본사 판관 고정 지출이 있고 지점 판관 고정 지출이 있다면 두 개를 비교해서 합계는 똑같이 합쳐진 걸로 나올 수 있대. 근데 비교해서 보실 수 있게끔 그런 보고서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프로젝트 활용하는 것을 좀 저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네, 이 네. 활용을 하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은 지금 이제 저희 채팅창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경리나라 TV 오픈 채팅방이 있고요. 또 네. 그리고 저희 경리법인 1조의 카카오 채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에 들어오셔서 저희한테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가 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네, 여기 박예진 팀장님과 또 저 또한 많이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추가로 평소에 궁금하셨던 이런 항목들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지금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채팅창 보시면 경리나라 TV 오픈 채팅방 링크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쪽에 들어오셔서 질문 주셔도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져도 네, 이해해 주세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조금 한 5분 정도는 소통을 하자라는 이제 네. 그러한 그 박예진 컨설턴트님과 얘기를 통해서 조금 이제 강의를 조금 압축적으로 했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이렇게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올려주시고 한 가지 사항을 그 사이에 안내드리면 네, 한 번만 넘겨주세요. 저희가 2024년 강의 플랜을 짜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4년 이제 다음 4월 수출입 관리 실무부터 이제 12월에 새해가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들까지 저희가 단계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리고 대표님들 실무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어렵다, 궁금하다, 안 된다라고 했던 부분을 저희가 좀 정리해봤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4월 달에는 이제 수입과 수출이 많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이것들의 정리가 조금 어렵다, 두세 번 일하는 것 같다라는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해야지 우리 회사도 정리가 잘 되고 이제 저희가 그 세무기장으로 넘겼을 때에도 원활하게 넘어가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의 네. 주제로 여러분들과 매월 만나뵐 예정이고요. 매월 마지막 주로 일단 고정을 좀 했어요. 네, 요일은 그때그때 변동이 될 수 있어서 사전에 경리나라 배너나 뭐 채팅창 이렇게 알림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나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이러이러한 주제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라도 저희 소통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이 강의 내용 또한 픽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수정을 해서 좀 더 적합한 강의로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신없이 약간 달려온 것 같네요. 네, 제가 좀 빠르게 한 것 같아서 네. 네. 혹시 다시 한번 궁금하거나 이러한 네. 사항이 있으면 네,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도 드리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잠깐 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이에 네. 간단하게 아까 5단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머리를 아, 한번 해볼까요? 5단계가 네. 네. 고정 지출 정리 5단계요. 네, 맞습니다. 네. 먼저 네, 우리 회사의 고정 지출 항목을 먼저 파악하고 기준을 잡으시는 거. 그리고 통장 내역 중에서 정기적으로 계좌이체, 정기적으로 이제 카드 결제되는 항목들을 확인해서 분류합니다.
그리고 고정 지출의 용도, 결제일의 결제일과 결제 방식, 매입처와 내용, 금액을 꼬리표로 이제 엑셀에 이제 시트로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거래 내역 바탕으로 매월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정 지출과 월말 결제 항목들을 월간 보고서에 같이 이제 기재해서 보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번 달 말에 우리가 이 정도 나가겠구나 하고 자금 그 지출 계획을 설정하실 수 있겠죠. 네. 네. 아, 이렇게 5단계군요. 맞습니다. 네, 제가 하나를 덧붙이자면 네. 이후에 지속적인 그 관리가 필요하다. 네, 관리와 현황의 업데이트 네.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우리 회사의 고정 지출을 알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 대표님들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걸 통해서 물론 정리하는 데에 일정의 품은 들어가겠지만 그 다음에 업데이트에는 또 그만큼 시간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은 분명히 눈으로 보이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보시면은 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나갔다고? 이건 왜 나가고 있지? 이러한 항목들을 분명히 캐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시는 게 하시다 보면은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구마 줄기처럼 막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고 분류해가지고 이제 관리하시는 거,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다 전달을 드린 것 같고요. 네. 네, 그럼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기본 아, 검표 네. 원두님께서 기본 고정 지출 항목 리스트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네요. 보통 고정 지출 항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제 제조인지 판관인지에 따라서 조금 나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제조라고 하면은 지금 원두라고 하시면 이제 카페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월마다 이제 우유도 지출해야 되고 매월 고정으로 지출해야 되는 게 우유 그리고 원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보통 제가 이제 제가 이제 관리하는 대표님께서는 이거를 월말 결제로 아예 묶어 두셨어요. 월마다 이제 결제할 수 있게끔. 원래 그때그때 이제 결제하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게 관리하는 게 너무 번거로우셔가지고 월말 결제로 몰아놓고 그거를 이제 고정 지출로 이것도 사용한 만큼 네, 제조이시군요. 네. 제조도 하시고 카페도 하시군요. 아, 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사용한 만큼 그 월말 결제로 이제 모르셨기 때문에 이거는 제조의 고정 지출로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조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제조의 생산비 직원 인건비도 이제 매월 고정적으로 무조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항목으로 나누실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판관 관련해서는 뭐 이자 비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이자 비용 보험료 그리고 사대보험 급여 그리고 지급 수수료 이제 지급 수수료는 뭐 노무사 비용이라든지 세무사 비용도 다 포함되겠죠. 그리고 월 그 통신비도 이제 제조해서 쓰는 게 있을 거고 판관에서 쓰시는 게 있을 거예요. 요거까지 다 분류하실 수 있다면 정말 베스트겠고요. 네. 그러면 저희 이렇게 잘 분류를 했다면 사실 요거 그대로 재무제표에 들어가면 됩니다. 네. 사실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게 이게 제조해서 쓴 건지 여기서 판관에서 쓴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사실 기장하는 담당자 스타일에 맞춰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에서 하나하나 분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 기장을 하시거나 아니시면 이제 이렇게 그 경리나라를 통해서 이제 세부 항목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시면 요거 가지고 이제 기장에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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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은 네. 조금 더 질문을 해주시면은 이제 추후에 질문해 주시면은 네, 맞습니다. 조금 더 답변이 그 업종과 네. 특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월간 보고에 고정 지출 항목이랑 고정비 항목을 같이 넣어서 이제 월말 결제랑 고정 지출 항목을 같이 넣어가지고 보고하라고 말씀드린 게 네. 그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총 고정 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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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통장 쪼개기와 네. 이제 고정 지출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조금 정리를 하자면 통장은 세 가지로 관리해라. 네. 네, 입출금 통장 그리고 급여 통장. 네, 최소 그리고- 세 가지고요. 네, 그리고 나서 네. 이제 세금 통장. 네. 하지만 이제 저희 이제 기업의 이익이 조금 더 남고 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미래를 위한 이제 그 투자 관련한 이제 통장도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보통 회사에서 정말 지출이 관리가 안 되는 안 되는 항목이 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프리랜서 급여가 엄청 빈번하게 반복으로 그 발생하는데 이 관리가 안 돼요. 그럼 그 아예 그 계좌를 하나를 만들어서 그쪽으로만 지출하시고 실제 그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 신고된 그 프리랜서 비용이랑 같이 대조해서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네. 네. 그럼 서로 검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거를 최대한 불필요한 것들 항목들이 섞이지 않도록 네, 통장을 여러 개로 쪼개서 관리하시는 거. 네, 요거는 정말 관리하는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보시는 대표님 입장에서도 그리고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좋아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저희가 또 알아보았는데요. 네. 오늘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셨나요? 아, 네, 오늘 실제로 네. 기업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네. 자금 관리가 정말 어렵다는 의견들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어려웠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우리 회사가 통장에 운영비를 현금으로 어느 정도 보유해야 하는지 알 수 있고 나중에 이제 그럼 월별로 예산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잡으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의사결정이 가능하시겠죠? 네. 요거를 활용하셔가지고 네, 관리하시면 좋겠고요. 차후 네. 질문은 경리나라 TV 오픈 채팅방에서 해주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 경리법인 1조 채널 카카오 채널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1대1로 질의응답을 드릴 거고요. 네, 이렇게 네, 많이 질문 주시면 네, 제가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리나라 TV 채팅방에는 이제 경리나라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주로 이제 저희가 나누는 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이외에 이 경리나라라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도 궁금한데라고 하시는 부분은 네. 저희 채널로 오셔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네. 조금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초반에 기준 잡기 네. 어려운 부분도 있으신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1대1 저희 경리법인 1조 채널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같이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 또한 이제 오늘 같이 이제 준비를 하면서 기업의 현금 흐름 관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낄 맞습니다.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 사례를 보고 책을 보면서 네. 저희가 피가 안 돌면은 죽잖아요. 그쵸. 네, 기업의 네. 이제 그 현금이 바로 피인데 이것들이 잘 돌 수 있도록 네. 피가 들어오고 나가는 속도가 어느 정도 일치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들이 우리가 할 맞습니다.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네. 바탕으로 저희가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강의를 드리고 또 중소기업의 이 격리회계 문제를 해결하고 네. 혁신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리법인 1조 채널로 이제 후기나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예전에 이제 자금일보 관련해가지고 그쪽에 고정비 분류하는 시트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저희 경리법인 1조 채널에 간단한 후기 정도 도움 되셨는지 이런 부분들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4월에는 수출입 격리 실무로 네.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